그거를 명심하지 않으면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어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어 조기 교육 전혀 안 시켰고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영어가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전화를 했다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뭐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문단열 딸이라서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다 나보고 영어 읽으라고 그러는데 정말 쪽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제 방법대로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성적 전교 1등 바로 들고 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비법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낼 수가 없어요. 냅두자였어요. 냅두자. 왜 냅두냐? 믿으니까. 그리고 냅두면 어떻게 된다? 결국 지가 깨닫는다. 저희 그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영어 조기 교육 전혀 안 시켰고요. 얼마나 안 시켰냐면 우리 이제 추더 같은 경우, 둘째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저기 추더가요. 다른 과목도 사실 성적이 별로긴 하지만요. 영어가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제가 이제 사회적인 입시 억압 막 이런 게 너무 싫었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도 액티비티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도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를 전 거의 안 했어요. 학교 끝나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나머지 공부 안 하고 집에 가서 액티비티 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구조가 되게 싫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믿음이 있죠. 못하게 하잖아요. 언젠간 터져요. 대조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야생마처럼 자랐고요. 제 동생은 전교 1등만 하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대 갔고 가서도 수석했고 그랬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의대 본과 1학년인가 2학년 때 잠깐 가출을 했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규격에 맞게 살았는데 언젠간 한번 터지는 거죠. 뭐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빠 우리 집은 영어 공부 안 시켜?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어? 그랬더니 문단열 딸이라서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다 나보고 영어 읽으라고 그러는데 정말 쪽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조건 시키는 대로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딸하고 계약을 하고 2달 동안 제 방법대로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성적 전교 1등 바로 들고 오더라고요. Earth, and I heard some Earthlings will tell me their stories today. 영어는 제가 알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예를 들면 뭐 문법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조그만한 얇은 동화책 있잖아요. 여러 번 쫙 읽는 거. 얘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이건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2가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문법책에서 오늘 한 챕터, 그럼 그 문장을 전부 다 공책에 옮겨 적는데 한국어 먼저 적고 영어를 적어. 표에다가 그렇게 해서 한국어를 보고 이 영어를 말로 나올 때까지 외우는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를. 한국어 보고 영어가 나와야 돼. 그 다음 2번째. 하루에 한 권 쉬운 동화책을 읽은 다음에 그 동화책을 나한테 와서 설명하라 그래 영어로. 되든 안 되든 뭐 he went to the castle, princess 뭐 이렇게 하라 그래. 어떻게든지 하라 그래. 이렇게 해서 매일 해서 2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0권 말 다 할 수 있게 됐고 뒤로 갈수록 점점 잘하죠. 그 다음에 20과 정도가 보통 기본 문법책들이거든요. 문법책을 이해를 하든 못했던 예문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책 예문 하나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동화책으로 말하는 거 시키고 그렇게 해서 2달 되면 40권 문법책 2번 떨어지죠.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최고의 공부 방법이에요. 이제 영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잖아요. 근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인데 이 4개가 2개씩 짝을 먹어요. 말하기하고 쓰기, 듣기하고 읽기 이렇게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이렇게 짝을 먹었다면 공통점이 뭘까요? 말하기하고 쓰기의 공통점이 뭐죠? 프로덕션, 내뱉는 거죠. 그 다음 읽기하고 듣기는 리셉션, 받아들인다와 프로덕션이 있는데 이 4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뭐하고 똑같냐 하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트리플 악셀에 대해서 책을 30권 읽으면 김연아처럼 할 수 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손흥민 비디오를 1000번 보면 손흥민처럼 가마차기를 할 수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어떻게 하냐? 듣는다와 읽는다를 하는 만큼 당일날 해 떨어지기 전에 그만큼 말하고 쓰는 거를 같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4개가 같이 가는 거죠. 4바퀴. 언어를 전체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비법도 아니에요. 2-3달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되니까 또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 그때가. 입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 이거 이제 조금 잘하게 됐는데 너무 아까운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퇴해. 그러면 한 2년 영어 공부만 해. 그래서 그래도 되냐고. 지금 왜냐면 하다가 늘고 있는데 그만두고 이제 입시 공부를 골고루 해야 되니까 자퇴해. 인생에 2년 정도 딜레이 되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자퇴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은 무지하게 잘해요. 자녀는 내 몸 빌려 낳은 남이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다른 시대에 나온 약간의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뿐인 타인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거를 명심하지 않으면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어서 죽습니다. 왜 속 썩어 죽어요? 자식이 속 썩이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가진 그 사람 잘못이지 이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유전적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당신도 안 그렇고 나도 안 그런데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인 게 엄마 아빠의 유전자 말고 60만 년 동안 누적된 조상의 어떤 유전자가 절반 이상 발현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반반이 아니에요, 자식은. 내 거 조금, 그 다음 이 사람 거 조금, 얼굴은 닮았을지 몰라도 조금인데, 이상한 거가 나오는 건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터져 나온다니까요, 자식한테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사랑받아야 할, 또 보호받아야 할, 그리고 내 품에서 내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이라서 영향 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자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DNA를 조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친구들과 다른 세팅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내 몸 빌려 난 남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옛날에 부모님이 연애 편지 오면은 내가 보기 전에 뜯어보시는 거 나 세상에서 제일 싫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예의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딸들의 사생활, 남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좋다, 반대한다, 안 된다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된 타인 가장 사랑하지만 기본적인 예의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사생활 절대 간섭 안 하거든요. 그런 거리가 있으면 자식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뭘 해도 기특하다. 어떻게 우리한테 저런 자식이 낳냐. 첫째 딸은 카나다 가서 매니저 하고 있고 둘째 딸은 연예인처럼 유튜브 하고 있는데 야 저런 걸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서 저런 게 났어.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저런 게 났다는 게 어디서 저런 게 나서 애를 먹이냐가 아니라 어디서 저런 게 나서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몸 빌려서 난 타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쁘고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나 용돈도 주는데. 자존감이 있고 없고는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자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존심하고 다르잖아요. 자존심은 속으로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만 밖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정반대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쫓겨요. 보여줘야 돼요. SNS에 유독 자랑만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호캉스 가서 뭐 럭셔리한 거 막 올리는 분들도 있고 상 받은 거 계속 올리는 분도 있고 뭘 하나 해도 결국 자랑인 거 있고 근데 그 왜 그러냐면요.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비교당하면서 끝끝내 인정받지 못했던 한 같은 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 잘 그래요. 부모님이 형하고 비교를 해갖고 형은 별론데 형만 인정해주고 동생만 인정하고 뭐 그 자존감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경제적으로 성공하셔서 빌딩이 맺혀 있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냥 세계를 유람하며 살 정도로 그렇게 떵떵거리는 분들인데도 앉기만 하면 자랑밖에 안 해.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과거의 누구엔가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런 이유예요, 다. 자존감이 높다는 거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라서 본인에게 훨씬 행복하지 사실은. 제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집에 들어오면 조건을 달아서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하죠. 축하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잘했어. 잘했어. 잘할 거야. 뭐 성실하다.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딸도 이제 와서 어른이 돼가지고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아빠가 얘기해 줬을 때가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교육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필사적이냐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대학 입시에서 사회에서 받는 등급이 한 번 결정되면 그 뒤로 만회하려면 너무 많은 노력이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필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회 구조상 한 번 결정된 것으로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는 제도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 저는 생애 주기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베푸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의 때와 상대방의 니드를 봐서 이건 시간하고 공간이 이제 중요한데 상대방이 니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니드도 생활 주기,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내가 주고 싶어. 정말 좋은 커피가 있어. 그런데 지금 밤 12시야. 그럼 주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줘야 되잖아요. 생활 주기에 따라 뭐가 필요한지가 달라지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3살, 4살까지는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세까지 굉장히 지능이 아주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놀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정말 많은 액티비티, 사회생활 이렇게 같이 팀으로 해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리더십도 길러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생애주기죠. 자, 생애주기상 필요한 게 있고 생활주기상 필요한 게 있는데 일방적으로 너는 장기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과외를 하면서 딱 타이트하게 짜여진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로 강제로 키워지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녀 집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 앞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하루 종일 방송을 하면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베푸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아이를 내가 원하는 아이로 강제로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인권 침해고 범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진짜 베푸는 게 되냐 하면 이 아이의 현재와 이 아이의 생활 주기와 이 아이의 생애 주기상 얘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신 차리고 참아가면서 애가 정말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준다면 그거는 진짜 베품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교육이죠. 딸이 원래 중학교 때부터 춤하고 노래에 굉장히 재능을 보였어요. 대학교 때인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선가 너무 심취돼 있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유튜브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유튜브 시대인데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너 아깝다 기록을 남겨서 100명이 보더라도 올려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언이 먹혔네요. 그래서 처음에 좀 하더라고. 그랬더니 사람들 좀 봐주고 그러더니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유튜브에도 없는 것이 있었으니 유튜브에 가장 없는 희소성이 뭐냐면 성실성, 진실성이거든요. 유튜브에는 그거 2개 빼고는 다 있어요. 진실성은 네 생긴 대로니까 그거는 이제 드러날 거고 성실성은 깜깜하게 아무 빛이 안 보이는데 그냥 밤바다에서 노는 계속 젖고 있는 거 그거다. 그래서 현타가 얘가 2번이 왔는데 1, 2만 할 때 한번 하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무조건 기록은 남겨라 하다가 5만이 됐어요. 5만쯤 되니까 안 할까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았니?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노래가 싫으면 춤을 올리고 춤이 싫을 땐 노래를 올리고 둘 다 싫을 땐 개그를 올려라.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다가 100만짜리가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몇십만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한 번 더 그러더라고. 안 할까 봐 그러더라고. 겪어봤잖아.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걸 올리고 남들이 이렇게 봐줄 것 같은 거 조회수 올릴 것 같은 거 하지 말고 be yourself. 네 자신이 되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기록을 남겨라 하다가 1000만짜리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1000만짜리가 여러 개 터졌어요. 그러면서 뭐 그냥 지금까지 온 거죠.